네, 반갑습니다. 온유학원에서 동아고 국어를 가르치고 있는 강민재라고 합니다. 2026학년도 1학년 1학기 중간고사가 끝났습니다. 시험이 이제 진지가 좀 됐는데, 일단 서술형 채점도 있고, 전반적인 결과가 좀 다 나오고 나서 코멘트를 한번 올려보면 어떨까라고 해서 조금 평상시보다는 늦게 영상을 좀 올려드립니다. 중간고사 끝났기 때문에 사실 학생들 다시 한번 중간고사를 떠올리기 싫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수강생들, 재원생들에게는 이미 현장에서 다양한 코멘트들을 알려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비재원생 같은 경우나 아니면 다른 학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이 동아고 1학년의 시험 어땠었고 기말은 또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실 수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나마 총평을 좀 해보겠습니다. 사실은 총평을 할 게 많이 없거든요. 네, 짧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동아고 1학년 1학기 중간고사인데, 뭐, 실적이고 뭐고 간에, 이번엔 등급 컷이 저는 보수적으로 96.5 정도 이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냥 100점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냥 90점 이상 정도면은, 뭐 크게 이제 뭐 내가 몇 등이고 이게 중요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학교에서도 사실 100점도 상당히 많고 한 문제 틀린 친구도 많다 보니까 한 문제 정도 틀리면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돼 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하거든요. 근데 조금 쓴소리를 하자면 이거 이렇게 출제하면 안 됩니다. 네. 학교 선생님들의 출제 의도는 제가 알겠어요. 올해 동아고가 컷이 작년보다 좀 낮았죠. 그래서 학생들이 너무 어려움을 갖지 않도록 출제를 좀 쉽게 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네, 개인적으로 추측하는 바입니다. 다만 이게 열심히 공부를 한 학생들 입장에서 이렇게 출제하는 게 맞나? 그러니까 정말로 시험 범위도 정말 적고 그 다음에 아주 지역적인 문제들도 그다지 없고 서술형도 평이할 뿐더러 심지어 서술형 채점도 후하게 해줬습니다. 물론 이건 제가 재원생들에게도 1학년 1학기 중간고사는 서술형 점수 후하게 채점해 주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긴 했는데 그래도 너무 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시험 대비 성과 그 객관식 기준 100점인데 이거 사실 별 의미는 없죠. 이제 객관식이 총 90점 100점이고 서술형이 10점이거든요. 근데 이제 객관식 기준으로 100점이 12명이고 그다음에 이제 객관식 서술형 다 합산해서도 100점이 5명 예상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사실은. 객관식 서술형 합산해서 1등급 예상 인원이 한 15명 14명, 15명 정도 돼요. 근데 그거보다 더 충격적인 건 재원생의 한 70% 이상이 90점 이상이에요. 34명 예상이 되는데 90점 이상이거든요. 이 말이 뭐냐면 제가 이제 재원생들에게도 얘기했지만 기말고사 한 방이다. 근데 이렇게 출제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뭐냐면 변별이 제대로 안 된 거죠. 그러니까 너무 쉽게 출제를 하다 보니까 첫 번째 무슨 역효과가 생기죠? 나 열심히 공부했는데 변별이 안 되네. 아쉬움이 들겠죠? 박탈감도 들 거고요. 두 번째, 나 대충 공부했는데 생각보다 편하게 공부했고 별다른 공부를 안 했는데 점수가 잘 나오네. 이게 더 위험합니다. 사실은 제가 학생들에게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이걸 듣고 계시는 학부모님들도 꼭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는데 지금 학생이 받은 점수는 본인 실력이 아니에요. 이거 엄청나게 펌핑된 거거든요. 지금 재원생 중에 70% 넘는 사람들이 다 90점 이상인 게 제가 잘한 게 아니라 시험 쉽다니까요. 너무 쉬워도 너무 쉬워요. 이게 학생들에게 공부 의욕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걸 학교가 좀 몰랐던 거 아닐까. 이게 사실은 중간고사가 좀 어려워져야 고등학교 와서 국어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공부를 좀 더 해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생기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물론 이제 신입생들 중에서 제가 상담을 해본 결과 운 좋게 중간고사 때 성적이 잘 나왔는데 기말고사 때는 어렵게 출제하신다고 해서 이 좋은 기회를 좀 이어가고 싶어서
등록을 했다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당연히 좋은 케이스죠. 근데 이제 그러지 않은 학생들도 있을 수 있다. 중간고사 할만했는데 나 90몇 점 받았는데 생각보다 고등학교 국어 할만한걸? 그런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자, 잘 들으세요. 이번에 성적이 조금 안 좋은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80점대 중후반, 90점대 초반 친구들도 만족스럽지 못할 거예요. 괜찮습니다. 왜? 전교에 이렇게 방심하고 앉아있을 학생들이 수두룩 빽빽할 거예요. 이게 우리가 아무리 기말고사 열심히 해야지라고 다짐을 하더라도 내가 받은 점수가 90 몇 점이면요 나태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기회입니다. 성적을 바꿀 수 있는 기회, 역전할 수 있는 기회예요. 백날 100번 맨날 경험하는 건데 기말고사 때 그냥 박살나고 다시 시작해야 돼요. 잘 들으세요. 이번에 아쉬운 성적 머릿속에서 잊으십시오.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성적이 100점이든 96점이든 95점이든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다시 첫 시험이라고 생각하고 준비를 해주셔야 돼요. 기말고사 한 방입니다. 공평하지 않은 거 알아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어쩌겠습니까? 이미 시험 결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럼 뭐예요? 일단 우리는 중간고사에 그러면 연연해 하지 않고 기말고사를 풀파워로 한번 달려야 된다. 기말고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리고 제가 재원생들에게도 얘기를 또 했는데 뭐라고 했냐면 작년하고 달라진 점이죠. 작년은 문학작품이 중간고사 반, 그 다음에 이제 기말고사 반 이렇게 나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화법, 작문, 토론, 독서 이런 파트들이 각각 반반씩 나눠져 있었거든요. 이번에는 문학작품이 중간고사에 다 출제됐어요. 그럼 남아있는 시험 범위가 뭐냐? 문법 요소입니다. 일단 문법에서. 이 문법 요소는 여러분 의문의 변동보다 암기해야 될 것도 많고 상당히 세부적으로 챙겨야 될 게 많아요. 그리고 의문의 변동은 여러분 겨울방학 동안 중간고사 잘 칠 거야 해서 은변만 엄청나게 판 친구들이 있습니다. 우리 은변돌이들이 있어요. 은변순이들. 이 친구들 이제 기말고사 때는 다시 노베이스로 시작해야 돼요. 여러분 기회입니다. 기말고사 때 성적 무조건 바꿀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문법 더 어려워질 겁니다. 두 번째, 지엽적일 거예요. 문학보다 훨씬 더 치사하고 지엽적으로 출제할 수 있는 파트가 바로 토론, 화법, 독서 파트입니다.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생각보다 까다로워요. 우리 이제 재원생들 중에 제가 이런 말도 했어요. 우리 교과서에 있는 독서 지문이 있죠. 고래를 춤추게 하는 것. 이제 필자가 제 지도 교수님입니다. 제 서울대 지도 교수님 중에 장대익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께서 그 글을 쓴 필자시다. 교과서 집필진인데 솔직히 내가 볼 때도 이 글이 조금 애매모호한 경우가 좀 있다. 실제로 전화해서 이게 좀 애매한데 왜 이렇게 쓰셨어요? 라고 물어볼 법했다라는 말도 했죠. 이런 부분에서 학교생들은 조금씩 꼬아서 출제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등급이 변별되고 점수가 변별될 거예요. 요약하자면 이겁니다. 동아고 1학년 1학기 기말고사는 훨씬 더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꼼꼼하게 공부해야 된다. 혼자 공부하듯이 그냥 집에서 자습서 쓱 보고 주석교과서 쓱 보고 대충 문제 쓱 한 번씩 풀어보고 접근했다가는 점수가 와장창 박살날 가능성이 큽니다. 몰라서 틀리는 것보다 애매한 것들이 계속 걸릴 거예요. 그러면 내가 중간고사 때는 100점 맞았는데 혹은 96점 맞았는데 기말고사 때가 되면 갑자기 70점대가 돼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 4-5 문제 헷갈리고 그거 틀려버리면 딱 고점수 때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매년 벌어지고 있는 일이고 매년 다양한 학교에서 중간고사가 쉬우면 기말고사에서 변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동아고 특성상 아주 어려운 외부 연계나 아주 어려운 심화 문제를 출제하지 않거든요. 변별은 구체적이고 지엽적으로 출제합니다. 그럼 그거 여러분들 혼자 고민하기 힘들죠? 제가 고민하고 제가 적중에 대해서 고민하고 출제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여러분의 효율성을 더 챙겨 드릴 테니까
와서 다른 걱정하지 마시고 고민하지 마시고 성실하게 제가 시키는 것만 조금 임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적 중요하지 않아요. 이번 점수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번 점수 무슨 객관식 점수가 몇 명이고 객관식 점수 100점 몇 명이고 중요하지가 하나도 않아요. 알겠죠? 저를 믿으세요. 자, 하나 더 얘기 드리겠습니다. 제가 다른 것들은 중요하지 않고요. 다른 것들은 뭐라고 했냐면 뒤에 뭐 직전보강 모의고사에서 연계된 작품, 자, 제가 가르쳤던 작품, 가르쳤던 문제, 출제한 문제에서 이런 유사한 유형이 나왔습니다. 연계적중 저도 씁니다. 근데 이번 동아고 1학년 설명회 영상에서 싹 다 빼버렸습니다. 왜냐? 여러분, 이번 동아고 시험에요. 연계 적중을 말하면 이 바보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그냥 기본 개념 문제들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자습서, 평가 문제집 변형, 그러니까 누구나 다 연습시키는. 그러니까 뭐냐면 학원 강사라고 한다면 당연히 가르칠 수밖에 없는 문제가 나왔거든요. 서술형도 마찬가지고 그 객관식 문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자 여러분 제가 이걸 여기까지 적중했습니다라고 쓰기 시작하면 저는 100%다 적중했어요. 그게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도 의미가 없어요. 걸으시면 됩니다. 적중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기본 문제가 출제됐습니다. 점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쉽고 평이했어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리셋입니다. 다시 시작이에요. 기말고사 한 방으로 결정될 거다. 자, 머릿속에서 잊으세요. 중간고사 점수를 잊습니다. 학부모님들도 마찬가지고 학생들도 잊어야 됩니다. 잊어야 다시 레이스를 시작할 수 있어요. 제가 구구절절 적어놨지만 결국 말하고자 하는 건 뭐다? 쉽다 이거예요. 이거밖에 없습니다. 뭐 보시면 전형적인 내신 문제다. 외부 연계 작품 출제도 없다. 출제된 지문의 길이도 짧고요. 시간 압박도 없다. 동아고 특유의 선택형 문제가 출제가 되긴 했으나 매우 까다롭지 않았고 갈래별 특징 파악 문제에서 헷갈릴 만한 게 있었지만 사실 뭐 이미 펜다운 같은 것들 이미 여러 번 공부했던 거기 때문에 보자마자 답을 골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죠? 그럼 이번에 사실은 점수가 더 좋아야 될 것 같은데 실수한 친구들 있죠. 그건 왜 그러냐면 이게 첫 시험이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워낙 쉬운 시험이기도 한데 이렇게 쉬울까라고 이제 막 긴장을 하고 들어가서 이렇게 쉬울까라고 생각해서 더 머리를 몇 번씩 꼬다가 본인 발에 본인이 넘어졌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 유형이 너무 쉬우니까 빨리빨리 풀다가 한두 개 실수가 나온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그 실수 기말고사 때 반복하면 안 된다. 이런 것만 좀 주의해 주시면 돼요. 자, 문법입니다. 문법은 문학에 비해서는 그래도 수능시 출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문학에 비해서입니다. 작년에 비해서는 조금 더 합리적으로 출제가 됐어요. 다만 포인트는 교과서 서술 범위 내에서 출제하려고 했고 이게요. 사실은 수능식 문항이 출제된다라는 건 보기나 지문에 새로운 내용, 추가되는 내용이 들어가고 그 보기나 지문에 있는 걸 바탕으로 선택지를 읽고 해석할 수 있는 수준으로 출제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건 사실 겉핥기식 수능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미 교과서에 다 알고 있는 내용, 이미 학생들이 머릿속에 다 암기하고 있는 내용을 보기에 넣었어요. 보기에 넣은 다음에 뭐 했습니까? 이미 그걸 외우지 않고 있는 학생들도 읽고 풀 수 있도록 만들어 놨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수능식 문제가 아니고 거의 오픈북 시험이었다. 틀리면 안 되는 문항이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도 적어놨지만 일부 학생에게는 가성비가 좋았을 수 있다. 제가 이제 신입생 상담을 받으면서 몇몇 학생들한테 물어보니까 좀 가성비가 좋긴 했어요. 얼마 공부 안 했는데 그래도 90점 초반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틀릴 만한 문제가 딱 정해져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맞힐 만한 문제 다 맞히면은 90점 나왔다는 소리거든요. 80점 후반에서 90점. 네. 그래서 오히려 기말고사 때 훨씬 더 중요해질 거고 하나만 추가로 좀 보자면 이번 시험에서 대부분 안 그랬겠지만 만약에 이번 시험에서 시간이 모자랐다. 그러니까 시험을 운영하는 차원에서 시간 압박감이 좀 있었습니다 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으면 저랑 개인 면담하셔야 됩니다. 그거는 시험 운영 자체를 좀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시간 관리가 아예 안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 기말고사 때는 문항도 늘어날 가능성이 크고 객관식에서도 지엽적인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큰데 여전히 시간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더 부족할 거예요. 우리가 주차별 테스트를 칠 때도 항상 타임어택으로 시간 압박감을 느끼면서 공부할 수 있도록 연습을 시키잖아요.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전 시험처럼 긴장감을 가지고 연습해 주셔야 실전 시험에서도 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 알려드리고요. 꼭 찾아오십시오. 만약에 시험 시간이 부족했다라고 하면 저랑 상담하고 개선 방안을 찾으셔야 돼요. 이건 확실히 문제가 됩니다. 자, 주요 문항입니다. 사실 분석할 필요도 없어요. 이거 당연한 거거든요. 여기 보시면 카메라가 워커, 박은서 소설에서 뭐 작품 속 서술자가 상상력을 통해 구체한 이야기이다. 이거 당연히 틀렸죠. 적절하지 않은데 이런 갈래상의 특징, 뭐 서술자와 관련된 얘기들 수도 없이 얘기했습니다. 틀릴 만한 문제가 아니었는데 까딱 잘못해서 실수했으면 이런 문제에서 하나 나갔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9번 문제. 뻔하죠, 그쵸? 네, 정보 판단 문제인데 소설에서 어떤 선택지를 가지고 해석하는 문제보다는 이게 나왔냐 안 나왔냐 정도로 판단하는 거였고요. 똑같이 뭐 1970년대 작년 경향성에 비슷하게 1970년대 연대를 참 좋아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해놓고 판단하는 문제가 나왔다. 전형적인 동화고스러운 문제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자, 문법인데요. 문법 이게 잘못 오타가 돼 있네요. 문법입니다. 문법 주요 문항 분석인데 논술형 2번 하고요. 23번이 있습니다. 그렇죠? 논술형 2번은 구개음만 물어보는 거거든요. 여기 잘 안 보이실 텐데 뭐 구직, 거친, 마디, 붙임, 곧이었는데 다 연습했던 것이고 특히나 이제 거치다 요거는 재원생들 기억나시죠? 요거는 무조건 출제될 수밖에 없다. 필수적인 요소다. 여러 번 강조했던 겁니다. 적중이고 나발이고 얘기할 것조차가 없어요. 너무나도 기본 문항이다. 다 했던 거다. 알고 계시죠? 네, 마찬가지입니다. 23번 의문의 개수 변화 어쩌고저쩌고 보기에 다 줬고요. 교과서에 있는 기본 예시들. 그 다음에 당연히 의문의 변동 표준발음법 조항에 있는 기본 예시들을 가지고 출제했다. 그러니까 사실 이번 동하고 1학년 직보에서는 제가 문제 출제는 당연하고요. 그 구두로 학생들에게 강조한 것들이 있어요. 특히 마지막에 교과서를 다시 가지고 와서 직보 모의고사를 다 치고 나서 주석 교과서를 가지고 자, 요거 주의해야 돼. 이거 주의해야 돼. 요 단어 주의해야 돼. 이거 분명히 나올 것 같아. 라고 한 것들 표시한 거 기억나실 겁니다. 다 나왔죠? 네, 다 나왔습니다. 왜? 교과서에서 출제하실 것 같았고 교과서에서 출제할 때 학생들이 헷갈릴 만한 게 그것들밖에 없었어요. 그럼 그걸 왜 직전보강 모의고사에서 맨 마지막에 구두로 표시하면서 확인시켰냐? 맨 마지막에 그렇게 확인시켜야 가장 기억에 잘 남습니다. 그리고 제가 새로운 문제 풀지 말고 제가 표시해 드린 거 꼭 나올 수 있다라고 한 거 보시라고 했죠. 그렇죠? 다 출제됐고 이것도 적중이고 뭐고 자랑할 거리도 아닙니다. 당연히 다른 강사들도 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기본적인 어떤 연습 단계였다, 준비 단계였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계속 말씀드리는 건데 본인 실력이 아니다. 알겠죠? 본인 실력이라고 착각하지 맙시다. 쉬운 시험이었고 모든 문제 다 맞췄다고 해서 100점이라고 해서 좋아할 필요도 없고요. 한두 문제 틀렸다고 해서 좌절하거나 낙담할 것도 없다. 그냥 내 점수가 과대평가됐다라고 생각하시고 시험 운영 과정에서 실수한 것들만 조금 판단해 보시고 점검해 보시고 기말고사 때부터 확실하게 다시 레이스 달린다. 그래서 제가 여기도 좀 적어놨지만 동화고는요. 국어를 너무 내신식으로 내기 때문에 여러분 머릿속에 염두에 두는 게 있습니다. 한두 달에서 특히나 1학기 때, 1학년 1학기 때 한두 달 바짝 해서 중간고사든 기말고사든 점수가 나오면요. 그게 본인 실력이라고 착각하기 쉽거든요. 그게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속적으로 공부하면서 달려가야 되는 시간이 꼭 필요하거든요. 우리 재원생들 항상 1학년 때 선생님 이런 것까지 하나요? 고전시가 필수노트 매주 해야 되나요? 그거 다 힘이 되고 살이 되고 다 도움이 돼서 언제 빛을 발한다? 2학년부터 훨씬 더 빛을 발한다. 꽃을 피울 거다라고 말씀드렸고 이번에 동하고 2학년도 실적 좋은 것도 다 그게 기반이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작년 1학년 커리큘럼과 동일하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재원생들도 마찬가지고 입반을 신청할 신규 입반자들도 마찬가지시고요. 당연히 제가 이끄는 커리큘럼을 전부 쫓아오셔야 되고 단편적으로 내신에만 열중하면 학년이 올라갈수록
학기가 진행될수록 성적은 떨어질 겁니다. 그래서 요런 점만 조금 주의를 좀 해주시면 좋겠다. 특히 제가 여기 말해놨죠. 1학년 시험이 쉬웠다고 해서 중학교 학습 방식을 답습하면 안 된다. 3년 동안의 성적이 다 중요하다. 1, 2, 3. 그리고 여러분은 이제 3학년도 상대평가로 가기 때문에 1, 2, 3 단계적으로 공부가 성적이 잘 돼서 쭉 우상향하는 게 중요합니다. 꼭 염두에 두시길 바라요. 그리고 마찬가지입니다. 국어 성적이 만약에 혼자 공부를 하거나 다른 학원을 다니는데 날로 하락한다라고 하면 뭐 잘못된 학습 방법을 가지고 공부하는 이유도 있겠지만 제대로 시간을 투자해서 공부를 안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말한 제대로라는 건 뭐냐면 쓰잘데기 없는 필요 없는 걸 하라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해야 되는 건 시간을 투자하셔서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시간을 다 날려버리면 혹은 다른 과목에 몰빵을 때려버리면 2학년이 되고 3학년 올라갔을 때 무조건 국어가 발목 잡습니다. 제 말을 꼭 기억하세요. 무조건 국어가 발목 잡아요. 지금은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항상 학생들에게 말씀드리고 학부모님들께도 말씀드리거든요. 딱 필요한 것만 시킵니다. 진짜 필수적인 것만 시켜요. 그것만 따라와도 동하고 성적 나옵니다.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모의고사도 같이 성적이 올라야 돼요. 그걸 제대로 지도하는 곳에서 제대로 커리큘럼을 따라와야 학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좋은 성적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 얘기를 좀 드리고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이제 우리 기말고사 대비가 들어가는데 이미 우리 1주차에 문법 요소 높임 파트까지 일부 진도가 나갔습니다. 아직까지 이제 신청을 안 하시고 신입 그 입반을 위해서 조금 찾아보고 계신 분들은 미리 학원 데스크로 전화 주셔가지고 커리큘럼 진행 상황에 대해서 들어주시고요. 일요일에 오후반, 그 다음에 저녁반, 이렇게 이제 두 반이 있습니다. 오후반은 조금 학생이 많아요. 그래서 여기는 마감될 수도 있으니까 좀 주의해 주시고, 요 저녁반은 사실, 오후반보다는 조금 적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간대 맞게 챙겨주시면 됩니다. 학부모님들 가끔 이제 제가 상담할 때, 우리 아이가 일요일 저녁에 수업을 가서 해낼 수 있을까요? 다 할 수 있습니다. 중학생 아니거든요. 예, 애들 보통 새벽에 1시, 2시 넘어서 잡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제 6시에 와서 시험 치고 수업 듣고 10시에 집에 가도 충분히 놀고 쉬고 다음날 학교 갈 수 있으니까 우리 아이가 할 수 있을까요?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주저하지 마시고 데스크로 전화 주시면 저희 직원들이나 저희 조교들 그리고 제가 상담을 잘 도와드릴 거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학생들 수학여행 가 있을 건데 재밌게 수학여행 놀고 수련회 수학여행 잘 놀고 돌아오셔가지고 이제 다가오는 이제 주말부터 열심히 기말고사를 달릴 거고요. 중간고사 솔직히 뭐 점수 실적보다도 시험이 너무 쉽게 나와서 개인적으로도 아쉽습니다. 다만 기말고사 때는 확실히 변별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다른 학원과 대비해서도 다른 어느 강사와 대비해서도 괄목할 만한 성장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자, 우리 동아고 1학년 여러분, 기말고사도 파이팅입니다.